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정문적답 시간입니다. 요즘은 투자에 대한 관심 참 많아졌습니다. 또한 장기 투자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특히 청년이나 장년뿐만 아니라 여윳돈 있는 시니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손자녀에게 어떤 주식을 사주면 좋을지 또는 부모들이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장기 투자를 위해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면 좋을지 그런 질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문적답에서는 10년 이상, 10년 이상이니까 20년, 30년도 해당이 되죠. 10년 이상 장기 투자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이 같은 질문에 답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장기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고요. 또 장기 투자 종목 선택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해서 투자할 만한 업종을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팁도 함께 섞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에 대한 팁 이런 등등은 참고 삼아 말씀드린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 종목 선택 4단계 프로세스 첫 단계, 1단계는요. 우선 미래를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하면 10년, 20년, 30년, 과거에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 강산은요, 10년까지 안 기다린다 하더라도 1년, 2년, 3년 만에 강산이 바뀌는 듯 합니다. 과거처럼 산업이, 경제가 고정되어 있지 않죠. 특히 앞으로의 미래 산업들은 그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는 것, 지금 좋은 기업이 10년, 20년 뒤에 반드시 좋다라고 보장할 수 없죠. 그래서 한번 미래를 상상하는 것 일상에서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달나라도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운전사 없는 자동차, 자율주행, 스스로 가는 자동차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미래를 상상하는 것, 그것이 장기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첫 번째 프로세스. 자, 미래를 상상하자. 이 미래 상상은 가족들끼리 해봐도 괜찮습니다. 재밌겠죠? 자, 두 번째 단계는요. 그렇다면 미래를 상상했을 때 그 같은 미래, 즉 변화를 선도하거나 리딩 기업 또는 최소한 적응해 나가는 기업이어야 하겠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망한 기업 많죠? 아주 보편적인 사례, 코닥 필름. 그죠? 코닥 필름은 특히 이 방송 듣는 시니어 분들께는 아주 추억의 필름이지 않습니까? 한때 필름 하면 코닥이었는데 망했습니다. 바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프로세스 세 번째는요. 확실하면 개별 종목, 애매하면 펀드 또는 ETF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상상하면서 변화를 선도 또는 최소한 적응해 나가는 기업이 이 기업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애매하면 펀드나 ETF인데 자, 펀드나 ETF와 개별 주식 종목은 어떻게 다를까요? 펀드나 ETF는 한마디로 평균에 투자하는 상품,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A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A라는 고등학교에 학생이 100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100명의 성적이 다 다르겠죠? 1등에서 100등까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학생한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가능하면 1등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1등이 확실하게 보인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매할 때는 평균에 투자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죠. 이 평균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펀드나 ETF라는 겁니다. 이때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등에서 100등까지의 평균, 즉 50등에 투자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1등이 확실하겠다. 꼭 1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0등 이내에 드는 학생이 내 눈에 확 띈다 라고 하면 그 해당 학생, 즉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평균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래 기대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확실하면 개별 종목, 애매하면 펀드나 ETF인데 이 펀드나 ETF도 또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예컨대 가장 기술적으로 다른 것 어떤 거냐 하면 펀드는 월적립식 보험처럼 월적립식으로 자동이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ETF는요, 월적립식으로 자동이체 투자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ETF에 투자할 때마다 일정 금액으로 직접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ETF를 주식형 펀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세 번째 단계, 확실하면 개별 종목, 애매하면 펀드 또는 ETF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프로세서는 업종별 또는 종목별로 분산.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미래 산업 가운데에서도 4차 산업이라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고 또 모빌리티라고 하는 자동차 그리고 의료 바이오 또 뭐 우주 산업 등 다양한 업종들이 있죠.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면서 해당 업종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업종별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나누어 사고 또 같은 업종이라도 종목별 분산, 물론 각각의 업종에서 해당 개별 종목을 한두 개씩 나누어 사도 되는 거고 또 같은 업종에서도 몇 개 종목으로 분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업종별, 종목별 분산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장기 투자 종목 선택 4단계 프로세스를 말씀드렸는데 이 가운데 1단계, 2단계, 3단계 가운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즉 상상력. 상상력이 10년 이상 장기 투자의 가장 핵심이다. 왜? 미래에 투자하는 거니까.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미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상상하면 미래 경제, 미래 사회를 지배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요? 4차 산업, 그죠? 4차 산업. 우리가 4차 산업은 이미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이 그 이전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10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자, 이렇게 4차 산업에 투자하자 하면 막상 또 막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플랫폼 기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기업을 뜻합니다. 예컨대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플랫폼 기업의 특성입니다. 자, 이 같은 플랫폼 기업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도 있고요.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플랫폼 기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쿠팡의 사례를 들면서 기업 사회가 왔다 그 방송을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플랫폼 기업이 4차 산업의 핵심이다. 반대로 4차 산업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끌어 갈 것이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 플랫폼 기업의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예컨대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엄청 많죠. 그래서 해당 기업 종목을 택하라면 앞서 말씀드렸죠. 확실하면 개별 종목. 예컨대 저는 앞으로 망하지 않을 1등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 확실한 기업? 저는 애플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애플, 구글 등등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보다 뭐 애플 하나만 가져갈 수 있겠죠. 그것이 애매하다 싶을 때는 ETF나 펀드, 예컨대 4차 산업에 투자하는
ETF나 펀드 아주 종류도 많습니다. 피델리티 테크놀로지,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 같은 경우에도 4차 산업 기술 종목, 기술주들에 투자하는 펀드이고요. 또 미국 나스닥, 전 세계에서 기술 기업, 큰 대형 기술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바로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 등등도 많죠. 자, 이제 4차 산업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상해 볼까요? 어떤 상상? 바로 고령화죠. 점점 전 세계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엄청나게 인구가 많은데 또 동시에 엄청나게 고령화 속도가 빠릅니다. 중국은 향후 10년 이내에 고령화 때문에 심각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죠. 어쨌든 전 세계는 한국도 마찬가지 고령화는 일반적인 미래 예상입니다. 자, 고령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산업이 발전합니까? 바로 제약바이오 쪽이죠. 자, 제약바이오 쪽은 딱 꼬집어 어떤 회사다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고 반대로 제약바이오 쪽의 큰 거대 기업들은요,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할까요? 소위 메가 브랜드, 글로벌 메가 브랜드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제약, 대형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많기 때문이죠. 요즘 이제 백신 개발하는 회사들,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이런 기업들은 아주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죠.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만들어내고 팔고 있는 메가 브랜드가 최소한 각 회사들마다 10개 이상입니다. 그 메가 브랜드에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이유도 소득, 즉 실적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고령화 제약 바이오와 관련되어서 또 참고할 만한 종목, 개별 종목을 보면 일루미나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유전자, 세계 최대의 유전자 기업이죠. 물론 미국 회사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도 좀 참고해 보시고 또 제약 바이오 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별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어느 한 군데 투자하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ETF나 펀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좋겠죠. 제약 바이오 쪽에 관련되는 펀드나 ETF들은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 같은데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래를 예상해 볼 때 고령화, 그러면 제약 바이오 이쪽도 유망하겠구나, 계속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상상을 해 보겠습니까? 앞서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그죠? 자, 자동차는 이제 운전자가 없어지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애플도 만들겠다고 덤벼들었죠.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 산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빌리티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죠.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즉 이동수단. 이때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죠. 그래서 과거와 같은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해서 모빌리티 사업에 투자한다. 예컨대 자율주행 이런 기술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모빌리티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는 우버 테크놀로지입니다. 우버 다 들어보셨죠? 우버. 자, 우버라는 회사가 있고 또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된 여러 가지 펀드나 ETF들도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섞어서 투자하는 것도 좋겠죠. 자, 또 상상해 봅니다. 미래를. 어떤 상상을 해봅니까? 지금 한국도 미세먼지 때문에 참 고통이 많죠.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 그래서 탄소 중립, 탄소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는 기업, 않는 국가가 앞으로 경제에서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을 지키자. 이거죠. 지구 환경을 지키자. 지구 환경, 탄소 중립이라면 생각나는 업종,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풍력, 태양력, 또 뭐 수소,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이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속하죠. 신재생 에너지의 또 세계 최대의 기업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넥스트에라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앞으로 계속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될 것인데, 이 또한 ETF나 펀드로 담아가는 것도 좋겠죠. 자, 이제 한 걸음 더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상? 우리가 달나라로 가는 상상. 그죠? 요즘 우주 산업, 심지어 우주 전쟁이라고 할 만큼 우주 산업에 대한 집중, 주목도가 훨씬 커졌습니다. 왜? 이제 지구는 좁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각축전, 우주 산업에 대한 각축전이 아주 대단합니다. 우주를 선점하는 국가가 세계, 지구를 제패한다. 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우주 산업이 각광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요, 4차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주행할 때 자동차 내비게이션 어디에서 명령을 받습니까? 바로 저 하늘의 인공위성에서 명령을 받죠. 모든 4차 산업,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경제 산업에는 우주를 누가 많이 장악하느냐가 미래 산업의 성패가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우주 산업과 관련되어서는 꼭 뭐 국방, 4차 산업뿐만 아니라 여행, 그죠? 우주 여행도 점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주 부자들만 갈 수 있겠지만, 모든 문명의 발전이 그랬지만 나중에는 KTX 타듯이 우주를 다녀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때가 물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이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은 굉장히 리스크합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 관련되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펀드나 물론 ETF, 우주 산업 기업들의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장비,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 또는 ETF나 펀드가 좋겠죠. 참고로 막사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 관련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우주 여행 관련 기업들, 업종들도 몇 개가 있죠. 최근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는 스페이스 X, 그런 기업들도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 산업은 아직은 많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균에 분산하는, 평균에 대한 투자, 즉 ETF나 펀드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으로 장기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ETF나 펀드 또는 개별 종목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책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에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참고하실 분들은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을 복습하시거나, 그 책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형편이 되면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 종목 선택 4단계 프로세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미래를 상상하자. 두 번째, 변화를 선도 또는 최소한 적응하는 기업. 세 번째, 확실하면 개별 종목에 투자. 애매하면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 펀드는 자동이체가 되니까 월 적립식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투자. ETF는 주식형 펀드와 같으므로 매달 혹은 돈이 있을 때마다 내가 직접 사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네 번째,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적당한 분산이 중요하다. 이 4단계 프로세스 꼭 기억하시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 이거 다 뭐 아시고 있죠? 여윳돈. 뭐 장기 투자하는데 여윳돈으로 투자하지 않는 분 없겠죠? 그까지만 꼭 기억한다면 10년 이상 장기 투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쉽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돈 파는 가게 정문즉답 시간을 통해서 10년 이상 장기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방송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